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2년 차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새로운 도약을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 시간에는 심덕섭 고창 군수를 모시고 고창군 현안을 살펴보고 또 올해 펼쳐질 고창 발전의 청사진은 무엇인지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심덕섭 고창 군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해 삼성전자 물류센터 유치했다고 해서 지금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고창으로 오게 된 배경 궁금해하고 있는데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우선 삼성의 그 상황이 좀 있었어요. 예. 어떤 거냐면 삼성전자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물류센터를 전국적으로 한 3개 정도로 재편하는 큰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호남권 중심의 물류센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대상지가 우리 고창이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 고창의 신활역 산업단지 예. 이곳이 도로 고속도로 특히 서해안 고속도로하고 고창 담양간 고속도로 이 2개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어서 물류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미 이제 우리 그 신활역 산업단지가 단지로서 다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특별하게 여기 들어오면서 추가로 조성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곳이 선정이 되었는데 더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사실 후일담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이 삼성에서 그 당시에 한 6개 정도를 후보지로 놓고 막 접촉을 해왔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고창군의 이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유치를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거기에 사실 감동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모든 일은 사람이 만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교통 입지에 또 인프라도 갖춰져 있고 여기에 열정까지 가세해서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서 유치에 성공했다. 자, 그 고창 입지가 재평가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첨단 친환경 물류센터를 표방하고 계신데 기존 물류센터는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네, 제가 이 건이 이제 이슈화가 되면서 그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의 물류센터를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모든 게 이제 그 자동화가 되어 있던데 특히나 이제 놀라웠던 점은 이제 그 물류센터 안에 건물 내부에 이 물류 차량들이 그 배기가스를 많이 품어내는데 그거를 정화시키는 그 기계 설비가 잘 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그 안이 오히려 더 깨끗한 곳이라고 그분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쾌적한 환경을 이제 그 돋보였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고창 물류센터를 설계하는 곳이 그 무영 종합 건축사라고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과거에 쿠팡이라든가 다이소 등과 같은 대형 물류센터의 설계를 주도했던 곳인데 여기에서 이 고창 스마트 허브 단지를 기본적으로 자동화를 기본으로 하고 또 로봇이라든가 컨베이어 등 이런 시설들을 갖춰서 친환경적으로 구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첨단 그 작업 여건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네요. 또 고창 산단의 기업들의 그 투자 유치도 좀 이어지고 있다고요. 사실 지난 연말에 저희가 그 도에 와서 좀 MOU를 좀 체결한 게 있는데요. 이번에 그 손오공 머티리얼스라고 하는 일종의 좀 에너지 저장 장치 업체입니다. 굉장히 신설 기업인데 큰 의욕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GTEC이라는 업체 그리고 또 광주 쪽에서 이 자동차 부품업을 해주는 대경 AT라고 하는 이 세 군데와 저희가 또 투자 협약을 맺었는데 이 고창 신활역 산업단지에 약 1,9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저희 그 신활역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이제 65% 가깝게 분양이 되었고 또 삼성전자의 500명 그리고 이 세 기업의 약 300명 정도를 합치면 800명 정도의 좋은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 도해지로 많이 나가게 되는데 이런 그 삼성전자와 같은 좋은 기업 그리고 또 이런 그 첨단 기업들이 우리 고창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청년들이 굳이 도해지로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지 않아도 되고
하다못해 나가 있던 청년들도 다시 끌어들이는. 되돌아올 수 있는 예. 그런 효과가 있을 걸로 봐서 예. 인구 증가에도 큰 기여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여러모로 긍정적인 어떤 청신호를 보내오고 있는데 또 직업계 고등학교하고도 또 연계를 하신다고. 네네네. 특히 이제 우리 고창에 지금 현재 그 자동차 특성화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예. 근데 거기를 금년부터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서 인공지능 특성화고등학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전북 인공지능 고등학교 이렇게 바꿨는데 예. 여기 인공지능을 이곳에서 배운 학생들이 아까 이야기한 삼성전자의 자동화 시설된 그 물류단지에 근무할 수 있도록 예. 저희가 중간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미 삼성전자와의 업무 협약에 우리 고창 지역의 재원들을 많이 좀 쓸 수 있도록 좀 협약 안에 좀 넣어져 있고요. 예. 또 이제 시설 또 여러 가지 또 공장을 짓는 과정에도 또 우리 고창 자원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예. 업무 협약에 좀 넣어져 있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이제 또 저희가 호남권 드론 통합 지원센터라고 국토부의 큰 사업 약 350억 넘게 들어가는 큰 사업을 저희가 따와서 지난 1월 8일 날 기공식을 했는데 예. 이 드론 산업도 이제 신산업이고 4차 산업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예. 마침 마침 우리 고창에 강호 항공고등학교라고 이제 항공 분야 특성화고등학교가 예,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배출되는 학생들을 우리 이제 드론 통합지원센터에 연계시켜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산관학 이 3자가 협업하는 형태에서 인재를 서로 연계시키는 작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예. 언뜻 들으면 뭐 아무튼 그 AI를 활용해서 이렇게 이제 인재들을 키워내고 이들 학생들이 잘하면 더 계약학과 형태로 네네.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연계 시스템도 지금 네네. 이제 마련하고 계시다. 예. 예, 예. 자, 그리고 또 이런 그 하도급이 좀 지역에 좀 이제 돌아갈 수 있게끔 이제 이런 부분도 좀 강구를 하고 계시다고. 네. 이제 대부분 이제 큰 공사나 큰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 그렇죠. 하더라도 예. 지역에 있는 업체라든가 주민들한테는 특별한 낙수 효과가 없었고.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게 그동안에 많은 비판 또 지적들이 있었는데 예.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삼성전자와 협약을 할 때도 우리 지역의 자재 또 지역의 장비 또 인력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그 협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지역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이런 그 공사 또는 사업 또 현장의 인력 연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 섬세하게 좀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무슨 어떤 뭐 특산품 이런 것도 떠나서 공사도 좀 지산지소를 좀 할 수 있게끔 네네. 예, 지역 업체도 좀 활성화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해안가는 이제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죠. 지금 심원면에 이제 종합 테마파크, 명사심리 관광단지 사업, 또 해안도로 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네.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노을대교라고 해서 부안하고 고창을 연결시켜주는 예. 그 도로를 이제 바로 이제 착수하기 직전 단계에 있고요. 예. 그게 2030년 정도에 이제 완공이 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부안, 고창, 영광, 광주까지 계속 연결되어서 중요한 이제 관광단지가 될 건데 그때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쪽 그 고창의 서해안 부분을 관광지로 크게 좀 발전을 좀 예. 시킬 계획하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평 리조트가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약 471실의 호텔과 리조트 그리고 객실 규모가 6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 이런 걸 이제 짓고 들어오는 그런 투자 협약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이제 7, 8월이 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이 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종합 테마파크가 만들어지고 예. 또 저희가 구상하는 게 이 서해안 쪽으로 왼쪽으로는 그 명사심리 해양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명사심리라는 곳은 아마 다 아시겠지만 고창의 동호해수욕장하고 90호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두 개의 해수욕장이 예. 있는데 이 사이에 약 8.5km의 길이로 굉장히 직선의 백사장이 있습니다. 정말 맑은 유리알처럼 된 백사장인데 이곳이 그동안
한 번도 개발이 안 되어 있는 그야말로 이제 그 완전히 그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왜 이게 그동안 이 개발이 안 되고 관광지로 활용이 안 되었나를 따져봤더니 여기에 중요 지역에 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 아, 국유지가. 예, 국유지가 예를 들면 이제 기재부, 예. 그다음에 또 국방부의 훈련 시설, 아. 그리고 한전에서 쓰고 있는 연구단지 해가지고 요게 굉장히 그 국유지가 이제 점하고 있어가지고 일반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이곳에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좀 여기를 잘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멋진 이제 플랜을 짜서 이 세 개의 이 기관을 좀 쫓아다니면서 이걸 좀 저희에게 좀 팔아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한 곳 기재부는 이미 이제 팔기로 확정적으로 약속을 해줬고 예. 나머지 두 곳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현재 협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군에서 이제 우선 사들이게 되면 여기에 투자를 해야 할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기업들이 지난 7월 30날 작년 7월 30날 네 개의 기업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아. 그 LIG 시스템스라고 하는 기업 등 네 개 기업하고 예. 3천억 규모로 2030년까지 여기 해양 관광지를 개발하는 그런 투자 협약을 했는데 우선은 이 국유지에 이분들이 좀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마중물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예. 이와 병행해서 여기가 좀 대규모로 해양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관광 단지로 좀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 단지로 조성되게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관광 단지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지정을 받기 위해서 현재 외부의 연구 용역을 좀 시키고 있고 예.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도와 협의해서 2026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는 관광지로 개발을 하게 되면 그 후에는 민간 투자자들도 자유스럽게 예. 이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아주 그 전폭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국유지가 어떻게 보면 보호 역할을 해준 거네요. 네네. 예. 거리가 아까 몇 킬로 정도? 8.5km. 8.5km. 8.5. 명사 16가 아니고 명사 20리 정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맑은 모래가 쫙 펼쳐져 있는. 예.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또 골프장도 좀 들어서나요? 그쪽에는 아니고 아까 그 용평 리조트 만드는 아까 곳에 그 저기 예, 펼쳐지는 오른쪽에 용평 리조트가 이제 왼쪽이 리조트- 명사 16고. 그렇습니다. 예, 예. 오른쪽에 용평 리조트가 들어오는데 용평 리조트 앞에 용평에서는 골프장도 이제 예, 그 얘기가 그 계획을 얘기군요. 갖고 들어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호텔, 리조트, 컨벤션, 네. 골프장까지. 네. 예. 자, 전북 특별자치도가 이제 지역별로 특구를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네. 하나가 바로 산악관광지구인데 고창군이 여기 또 지정이 됐죠. 네네. 이번에 이제 이 산악관광진흥지구는 이제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특별자치도가 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효과, 즉 도지사가 갖고 있는 위에서 가져온 권한을 이용해서 이제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새로 지정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 5개 정도가 지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고창에 있는 방장산입니다. 근데 방장산은 이 밖에서 보면 굉장히 특히 최근에 이제 눈이 올 때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그 우리가 스위스의 융프라우를 가면 이쁘게 보이듯이 예. 여기도 규모는 적지만 그 정도의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 방장산을 이렇게 밖에서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이제는 그 안에 들어가서 예. 실질적으로 레저 단지, 숙박 단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게 이 산악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사실 아직 뭐 대외적으로 발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우리 방장산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도 이미 저희와 협약도 맺어놨습니다. 예. JN ICT라고 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에서 이 방장산 중턱에 절개지가 약 5만여 평이 있는데 그곳에 큰 규모로 숙박 레저 단지를 지어서 거기에 들어와서 2박 3일, 예. 3박 4일 동안 모든 걸 잊고 지내면서 휴양을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거기를 좀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예. 저희도 좀 기대를 좀 잔뜩 하고 사업을 좀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또 힐링도 하고요. 네. 예. 자, 누군가는 이제 소멸 위기에 놓은 이 도시들이
이제는 관광 산업으로 극복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할 텐데 자, 그중 하나가 서해안 철도지 않습니까? 예, 이번 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 새만금과 목포를 잇는 이 서해안 철도 반영이 안 되면은 앞으로 또 10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예, 현재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이 서해안 철도는 새만금으로부터 부안을 거쳐서 고창 아래로는 이제 영광 그리고 이제 그 함평 함평에서부터 목포까지는 이미 선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에서부터 목포까지 있는 그 선을 이제 서해안 선이라고 하는데 또 J라인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실 철도가 그동안 없어서 좀 철도 소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4차 철도망 구축 계획 때 여기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때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 해가지고 추가 검토 사안 이렇게 지역이 결정돼 가지고 우리 철도망 계획에는 실선이 아니고 점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선을 이번에 5차 계획만으로 을 세울 때 실선으로 바꾸는 작업,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동안 우리가 기차역이 없어서 우리 국민들도 허다못해 서울을 가려고 해도 정읍까지 가서 그 정읍에 차를 주차시키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불편도 불편이지만 약간의 국민들의 자존심도 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꼭 좀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 염원이 너무 커가지고요. 지난 12월 9일 날 저희가 서명운동을 벌리기 시작했는데 5만 인구 중에 거의 3만 정도가 이 서명운동에 참여할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고요. 또 어떤 행사를 하건 간에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면서 우리 결의대회를 좀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염원들을 잘 묶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우리 정치권과 함께. 3만여 명의 군인이 참여하셨다. 그만큼 이제 절실하다는 뜻이고요. 자, 또 그런가 하면은 전남북에서 이제 생산된 해상 그 풍력 전기 이 수도권으로 이제 보내기 위해서 이제 신장성에서 이제 신정읍까지 이 34만 5천 볼트 이 송전선로를 또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그 반발이 있습니다. 이게 뭐 에너지 식민지라는 그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 고창뿐만 아니라 무주도 그렇고 정읍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이제 지역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문제의 발단은 신안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해상풍력 또는 이제 그 해상풍력 등으로 만들어지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좀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송전탑을 수도권까지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당장 우리 고창에 걸린 것은 신장성에서 신정읍까지 연결되는 그 부분에 우리 고창에 지나가도록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전력을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이 전력을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지역을 지나서 여기에 약 그 130개 정도의 철탑이 세워져야 되느냐. 철탑하면 무조건 그 여러 가지 유해 요소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는 그 지역 주변에서는 암 환자도 많이 발생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게 되는데. 근데 그런 피해를 왜 우리 지역에서 봐야 되느냐 해가지고 벌써 이제 반대 투쟁위원회도 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지금 좀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항상 그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정부에 대해서 송전탑을 만드는 과정 이 과정에 어느 지역이나 이 주민들의 그 수용성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있고 항상 지난번 한 몇십 년, 10여 년 전에 밀양에서 이제 그런 사태가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는 이렇게 송전탑을 세우는 것 자체가 모든 주민들이 다 반대한다는 거죠. 좀 그러면 자꾸 기존의 과거의 방식대로 이걸 그대로 계속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돈이 좀 들더라도 결국은 이게 국가의 기관망이기 때문에 지중화를 한다든가 해상으로 올려서 수도권으로 가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새로운 방법들을 좀 도입을 할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매일 반복적으로 이렇게 꼭 산 위로만 올려서 가려고 하니까 더 갈등이 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지역 내에서도 이게 큰 이슈가 될 거고 또 전북 지역에도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것 같아서 사실 벌써부터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예. 전에 또 근무하신데 행안부 근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적인 측면도 좀 그 제안을 좀 하실 수 있겠네요. 예. 자, 고창하면 전국 최대의 바지락 산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환경단체와 이제 어민들이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서 이 환경조사를 또 요구를 하고 나섰어요. 갈수록 생산성, 바지락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유인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게 그 이제 새만금이 이제 생기면서 거기에 사실 종패가 많이 있었습니다. 새만금 있기 전에는. 예. 그래서 그 종패를 저희 고창에서 가져다가 썼었는데 새만금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종패를 생산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저희가 이 종패를 어디에서 가져오면 중국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아, 그래요? 중국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이게 중국산이 여기에 와서 제대로 잘 적응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해수 온도가 굉장히 맞지 않고. 높아지고 예.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종패 이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종패를 양식하시는 분들이 미리 싹 뿌려놓는데 거의 한 80, 90% 정도가 유실돼 버렸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바지락 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크게 봤는데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예. 앞으로도 계속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떻게 하면 이제 바지락 종패를 우리 새로운 지방 해양 환경에 지역 해양 환경에 맞춰서 예.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도의 그 수산기술연구소와 함께 연구 용역도 좀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이제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좀 다시 한번 테스트를 좀 할 건데 이게 좀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좀 기다리면서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런 단계고. 자, 그리고 좀 농어촌마다 일손 부족 뭐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외국인 노동자 인력 확보가 이제 그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이들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역 농업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라는 부분도 좀 이제 그 중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외국인 인력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고창이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아마 최선두 주자일 겁니다. 잘하고 있는데 이 우선 좀 외국인 인력도 이제 지금 2024년 작년에만 해도 약 1,800명 정도가 우리 고창에 들어왔고 또 우리 고창에서는 의회에서 농촌 인력 인건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적정 인건비를 선을 그어놨습니다. 11만 원에서 13만 원 이렇게 딱 그어놔 가지고 그 조례에 또 따라야 되고 해서 인력 공급도 많아지고 또 그다음에 이제 조례도 있어서 이제 작년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외국인 공급도 많고 인력도 좀 그 인건비도 굉장히 좀 합리화되어서 이제 그 농가에서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농사를 접는 일은 없을 정도로 지금 해놨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한국의 농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숙지하고 있느냐 이 문제가 이제 항상 퀘스천 마크가 되는데 우선 첫째는 제가 이제 작년 연말에 이 라오스, 캄보디아 그다음에 베트남에 이 외국인 인력 때문에 출장을 가봤더니 이 캄보디아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 훈련 시설이 있습니다. 훈련 시설이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한국의 이 농촌의 계절 근로자로 오고 하는 게 너무 인기가 높아서 그 사람들을 선발해 가지고 훈련을 미리 받으면서 한국에서 재배되는 농업에 대해서 미리 좀 알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우선 조금 좋았고, 근데 이제 그 정도로는 부족한데 저희가 이제 성실 근로자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년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아주 성실하고 일도 열심히 해주더라 그러면 성실 근로자로 딱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 근로자는 내년 3월 달에 또 그대로 우리 집에 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년 있다가 또 오고 또 다시 갔다가 또 오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제 우리 집에 또는 우리 근처의 농업에 대해서 완전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이제 기술이나 숙련도 면에서도 이 성실 근로자를 잘 활용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어질 거로 아무래도 보고 있습니다. 그 농가가 이제 그 영농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네요. 오히려 이제 아마 한국 사람보다도 더 그럴 수도 높은 있겠네요. 이제 숙련도를 가질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같이 이제 성실 근로자. 성실 근로자. 알겠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끝으로 이제 고창 군민을 포함해서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북 CBS 라디오 X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창 군민 여러분 늘 사랑합니다. 지난 1년 굉장히 힘들게 우리가 보내왔는데 희망찬 을사년 새해에는 더 좋은 일만, 더 행복한 일만, 더 기쁜 일만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우리가 국민들의 행복과 고창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저나 우리 공직자들도 열심히 뛸 계획입니다. 모두 함께 국민 행복, 활력 고창을 위해서 함께 나서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화이팅! 네, 아이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창군 현안은 무엇이고 또 올해 펼쳐질 고창 발전의 청사진은 무엇인지 심덕섭 고창 군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